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치과대학입니다. 아마도요. S대학교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들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미국에서도 바로 치과 의사 면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치과대학 내부적인 것 말고 외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과외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강용 선생님께서도 저를 고급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바로도 쓰셨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제 1학년인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옷을 어디서 한 곳에서 산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고 그거를 조합해서 제 스스로 옷을 입어요. 근데 요즘에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도 많은 개인 디자이너 분들이 자신의 옷을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모델로 입고 나와서 이를 홍보하는 그런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에서 저는 요즘 많이 사고 있고요. 요즘 그렇게 많이 입으면 요즘 미니멀 룩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는 패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의 1학년 모든 학생들 중에 음대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선배들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연세대학교 1학년생들만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놀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추억은 기숙사 방에서 동기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한꺼번에 다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퇴사를 당할 뻔해가지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봉사를 했어요. 그 봉사를 함으로써 퇴사를 면해주겠다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하고 다른 데서 바람직하게 놀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오히려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아가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간 일본 오사카 여행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날의 새로운 문화를 제가 새로 접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인데요. 제가 거기서 2시간을 기다려서 먹은 24,000원짜리 미슐랭 원스타 장어덮밥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기가 막혀요.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모든 짜증이 약간 해소되는 맛이면서도 일본 장인 정신의 소박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용쌤의 최대 장점은 수학을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 수학에 대해서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풀 때 단 5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알려 주시거든요. 근데 이 기술들이 언제 쓰이냐면 내신이라는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꼼꼼하고 빠르게 풀 수 있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그런 내신 시험을 볼 때 강용쌤이 가르쳐 주신 기술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강용쌤이 눈을 부라리면서 수학은 암기야 얘들아 라고 소리를 치셨던 게 엊그제만 같은데 이게 기억에는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아이들이 부정하는 현실이면서도 동시에 솔직하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수학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런 강용쌤의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제가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고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 수학 문제 풀이에 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제발 스마트폰을 부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그냥 투지폰으로 바꾸세요. 이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스마트폰을 부모님께 반납을 하고 투지폰을 썼었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제를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에 잘 갈 수 있는 능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조절을 잘 못하고 차라리 그냥 핸드폰을 없애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수학을 풀음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 방법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양치기가 최고예요.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문제를 풀면서 습득되는 그런 능력들이 수학 심화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다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치지 말고 복기를 해보세요. 바둑을 두는 것처럼. 그 복기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느 부분이 문제풀이의 키가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면 심화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능 수학 29번, 30번, 21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방학은 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행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그 착한 일이 아니라 수학 선행을 말하는 건데요. 그 선행을 할 때 있어서 한 자신이 원래 배우는 그 과정보다 한 학기 정도는 먼저 선행을 해놔야 나중에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선행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한 1년, 2년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그때 가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선행을 하고 그 잔상만 남게, 그래서 실제 내신 대비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선행을 하는 것이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최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슬럼프가 안 오도록 예방을 하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은 방법이긴 하는데요. 언제나 스트레스 배출구를 하나씩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게 게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노래방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먹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마리오 카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실력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맨날 야식을 먹어가지고 1년 동안 13kg가 쪘었어요. 이거 빼는 거는 뭐 나중에 알아서 잘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기가 즐길 만한 그런 수단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슬럼프 극복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대입이 당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산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능날이 지나고 나면 이걸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자신이 이겨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자신이 잡고 있는 것에서 손을 놓고 공부를 스스로 수용해보고 포용해보세요. 그러면 대입이라는 그런 과정이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